자, 이제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1급 그 관련된 설명 영상 중에 마지막 영상이 이겁니다. 자, 이제 종합방재실의 운영인데요. 자, 종합방재실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고층, 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특별관리법 특별법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법이죠. 자,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 종합방재실의 개수는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좀 예외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종합방재실의 위치는 1층 또는 피난층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종합방재실은 당연히 다른 부분과 구획되어 이렇게 격리되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부속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인력 3명이 상주하도록 해야 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워낙 큰 건물이기 때문에 한 명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자, 종합방재실의 운영에 필요한 이유에 관련된 얘기들. 자, 그 다음에 통합감시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종합방재실의 구조와 면적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해설을 보시고 문제를 풀면은 이거는 여러 개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적인 얘기들도 조금씩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감시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CCTV, 보안, 가스 감시, 그다음에 승강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방송 설비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쯤 보시면은 이게 종합 방재실을 중심으로 하는 것만 잘 공부하시면 이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자, 종합 방재실의 개수에 대한 거 나와 있고요. 자, 위치에 대한 거 나와 있고 1층 또는 피난층. 자, 그다음에 이제 종합방재실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방재실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되는데 당연히 이거는 이제 29번 같은 경우는 뭐 읽어보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자, 그래서 뭐 정기적인 유지 보수에 관한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응급처치도 마찬가지인데 응급처치는 그래도 우리가 아주 많은 영상과 사진 그리고 체험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응급처치의 목적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자, 혈액의 어떤 뭐 비중, 자, 그리고 뭐 구급차를 이용할 때 뭐 모습이라든가 의식이 없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뭐 한 번쯤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기출 문제, 뭐 예상 문제도 출혈에 관련된 것들 이 좀 많은 편이죠. 자, 그리고 응급지치 요령인데요. 자, 뭐 지혈대 사용법은 5cm 이상의 띠를 사용한다. 이런 게 뭐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뭐 화상의 정도에 따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화상의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이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그다음 심폐소생술은 뭐 30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심폐소생술의 뭐 방법이 뭐 다양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책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시험 공부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자동 심장 충격기. 자, 우리가 뭐 벽에 항상 걸려 있는 것들인데 이것도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보면은 더 이해가 금방 되십니다. 이거는요. 자, 그리고 이제 소방계획의 수립인데 이것도 법령이죠. 자, 소방계획서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령인데 자, 그 위치, 구조, 연면적, 자, 그리고 그 연소 방지에 관련된 사항 등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전부 다 종합한다고 보시면 돼요. 계획서에. 자, 그래서 이런 계획서 작성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 자, 소방 계획에 관련된 이제 목적을 요 1번 문제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간단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운 얘기를 다 계획서에 수립을 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수립 절차 같은 거 한 번씩만 읽어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별로 많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체계 구성인데 자, 이것도 자위소방대는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큰 조직, 뭐 학교라든가 뭐 이런 곳에 다 이렇게 조직도가 그려져 있죠. 벽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골든타임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자위소방 조직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냐 이런 것들이요. 자, 2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종종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겹치는 문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교육의 실시 결과 2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자, 그리고 계속 비슷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이거는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유소방대 편성대원의 숫자, 요것도 해설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자유소방대 각 팀별 최소 편성 인원은 뭐 1조는 2명 이상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요. 자, 그래서 이 계속 2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자, 화재 대응 및 피난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뭐 법에 있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대피 요령으로 틀린 것은 자, 그리고 이제 화재 발생 시 어떻게 했을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 자, 그리고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뭐 너무나 뻔한 거 영유아, 유아, 학생, 장애인 시설 등등에 대해서 교육 훈련 자,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훈련의 원칙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읽어보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요. 이거는요. 그리고 뭐 동기부여의 원칙이라든가 우리가 실습을 하는 이유, 왜 훈련을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한 거를 이제 금방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합동 소방 훈련의 목적은 자,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신속한 상황 전파 그리고 종합적 방화 대책 수립이라는 요 얘기들은 그냥 과정 같은 건 한 번쯤만 딱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소 뭐 일주일 전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아주 드물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합동 소방 훈련까지 해서 우리가 뭐 기본적인 얘기들은 다 드렸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영상 뭐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법률에 관련된 얘기가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아까 이론에 관련된 얘기는 요점 정리. 하나의 딱 그 한쪽에 표 하나에 다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시험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고 이론을 뭐 연소 이론 아까 뭐 화재 이론이 있는데 이론을 각각에 다 별도로 생각하시면 이건 공부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의 얘기는 비교적 이제 종합방재실부터 이런 건 비교적 우리가 뭐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거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부를 하실 때 좀 동기부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게 우리가 아까 강의에서도 언급을 제가 2번 했어요. 건물이나 이런 어떤 구획된 공간 이런 공간에 들어가셔가지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은 자, 소화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연기 감지기,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뭐 내가 도저히 뭐 영상이라든가 뭐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뭐 이렇게 우리가 대형 건물, 우리가 아주 뭐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형 건물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1층 같은 데 이렇게 딱 둘러보시면은 거의 뭐 명확하게 다 잘 돼 있어요. 모든 시설이 다 한 공간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가 아무래도 좀 체험을 하고 좀 겪어봐야 공부하시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동기부여를 유발하시는 게 이 공부를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